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당연히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그런데 오늘 영상은 좀 짧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또 끊겼습니다. 이놈의 미국은 정말 이럴 때 보면 참 한국이 부럽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끊이지 않는 나라. 나름 여기는 베이에리어는 다 거의 도시인데 인터넷을 쉽게 쓰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해서 또 이거를 방법을 찾아서 하는데 진짜 스타링크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자꾸 이런 식이면은 그런 컨시스턴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레이턴시가 낮은,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빨리 런칭됐으면 좋겠고 자꾸 이런 식이면 스페이스X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요 이거죠. 블룸버그에서도 인정할 정도고요. 테슬라가 지금 발레라는 광산 이런 원자재 특히 광물들 취급하는 회사인데 탑티어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랑 지금 비밀리라고 하는데 이미 테슬라는 제가 전에도 니켈 계약, 광산 계약, 아버지하고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미쳤다 그랬죠. 광산 계약을 굉장히 많이 맺었고 심지어는 이제 탑티어인 발레까지, 그래서 니켈 서플라이를 충분히 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대단한 회사인 게 지금 서플라이 쇼리지가 있고 굉장히 원자재를 얻기가 어려운데 정말로 5만 군데 진짜 테슬라가 터치가 이게 탭이 안 된 에리어가 없습니다. 지금 배터리 광물 중에 리튬부터 해서 니켈, 코발트 중요 물질들은 죄다 테슬라가 다 손을 대고 있다라는 점, 정말 대단한 에너지 기업이라고 봐도 이제는 무방하고요. 배터리 회사죠. 물론 배터리 회사들도 이런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당연히 합니다. 근데 테슬라만큼은 지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 대기업들은 물론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메인으로 거의 다 갔죠. 이제 가는 중이지만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우리 휴대폰에도 배터리가 들어가고 랩탑에도 들어가고 5만 군데 다 들어가죠. 아직까지 굉장히 큽니다. 이런 큰 기업들과 어떻게 배터리 광물만 보면 테슬라는 뉴 플레이어인데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이 작은 기업이 이젠 작진 않지만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뉴 플레이어니까. 근데 그런 기업들이 대기업을 이기고 그런 순환의 과정이 왜 일어나냐면은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이 실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업에 전신 전력을 할 확률이 낮습니다. 혹은 그러지 못할 상황도 있고요. 리소스가 적은 거죠. 근데 반면에 테슬라는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 거의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진짜 이건 사실상 배터리 회사로 가고 있는 거죠. 원자재를 그만큼 확보를 했고, 물론 이렇게 다 탭된 원자재들은 테슬라도 배터리 공장이 있습니다. 단지 파나소닉과 합작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쓰일 건데 정말 대단하다. 결론은 이 어려움 속에도 제 생각에는 별로 차가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원자재 값이 뛰었으니까 차 생산이 그 수요를, 물론 지금도 수요가 넘쳐나지만 공급이 안 될 것 같지, 당연히 이제 공급이 원활한 건 아니지만 아예 중단된다라든지, 지금 다른 자동차 회사들 보십시오. 반도체 부족하면 그냥 쓰고 부족하면 쓰고 아니면 빼고 팔고 이러는데 그럴 것 같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상하이 공장 쉬는 것도 있고 여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딜리버리가 꾸준히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쉼 없이 계속 갈 거다. 진짜 계약을 안 하는 회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밑바닥부터 싹싹 긁는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래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 좀 장점이 있는 건가요? 미국 기업이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하고 테슬라가 이럴 때는 한마음 한뜻이 되더라고요. 블룸버그 기사에도 쉽게 나오는데요. 정부가 이거를 굉장히 잘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리고 전쟁이라든지 미국은 그때마다 물자가 항상 보급이 중요한 건데 그 보급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도 그런 물자를 확보하는데, 물론 정부가 다 책임져 주진 않죠. 안 그러면 저렇게 지금 현재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저렇게 반도체 부족으로 힘들진 않죠. 근데 충분히 기업이 이 정도로 하면은 정부도 굉장히 협조적이고 간만에 안 보이게 secretly
현 정부랑 테슬라가 굉장히 쿵짝쿵짝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런 니켈, 코발트 같은 주요 배터리 원자재를 얻는데 지금 미국 정부도 굉장히 잘 도와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딜리버리는 잘 갈 거다. 자, 그 다음은 이겁니다. 페럴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오늘 이거는 또 재밌게 제가 잠시 읽어서 이제 오토너머스 트럭이 나오죠. 자율주행 트럭. 근데 미국 내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이제 기차, 트레인을, 레일로드, 지금 많은 물류가, 적지 않은 물류가 이런 기찻길에서 다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자율주행 트럭이 기차 회사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왜냐면요. 일단 기차가 엄청 효율적입니다. 미국 뭐 정부 보고서에만 보더라도 그럼 클래스 A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비해서 한 3, 4배 fuel efficiency? 그러니까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한 3, 4배 훨씬 더 저렴합니다. 기차로 가는 게.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다만 기차는 좀 느리고 그리고 많은 양을 한 번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로 거기에 딸려오는 문제들 뭐 그 정도지. 그러니까 트럭은 트럭 나름의 일을 하고 기차는 기차 나름대로 일을 하지 어떻게 오토노머스 트럭이 기차를 상대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근데 봤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는 ARK가 2020년에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페이퍼 비슷한 그러니까 ARK가 맨날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이렇게 선도하는 산업 중에서 이미 그런 것들로 미래를 부셔버릴 그런 테크놀로지로 이제 당연히 오토노머스 트럭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기차도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게임이 크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가격은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역에 가서 물건을 빼오진 않죠. 결국 물건이 우리 집에서 어디 갔다가 허브에 갔다가 역에 갔다가 역에서 이제 역으로 가고 그 어떤 역에서 최종 목적지로는 거기는 기차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집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데 중간에만 트레인이 개입을 하지 그 최종 단에는 결국은 트럭이 가거든요. 그리고 저도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상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이제 캘리로 오면서 모델 3랑 모델 Y를 두 차를 쉽을 하는데 무지무지 힘들었는데 가격을 봤을 때 너무 웃겼던 게 그리고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항구에다 차를 드랍해서 인천항에서 차를 픽업하게 되면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집에서 누가 내 차를 픽업해가지고 한국의 어떤 지점까지 가는데 가격 코트 이렇게 에스티메이션을 받아보면은 사실상 절반 이상이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집에서 차를 픽업해가지고 기차역이든 항구든 그리고 그 인천항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 비용이 사실상 그 태평양을 건너든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가격보다 솔직히 그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비싼 부분이고 거기가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거리가 웬만한 데가 되면은 그냥 트럭이 가는 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효율이 좋아지면은 지금 전기 트럭이라든지 전기 클래스 A 트럭 테슬라의 세미 트럭이죠. 이렇게 효율이 좋아지면은 충분히 게임은 해볼만 하겠구나. 거기다 더 세컨 문제가 더 큰데 그것 때문에 이 former SpaceX 인플로이들이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 있던 분들이 이런 패러럴즈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물류량이 계속 늘고 기차길도 물류가 이제 포화되니까 더 확장을 해야 되고 이런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둘 때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역을 계속 확장하고 이러다 보면 역도 이런 물류 창고를 담당하는 역들이 도시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찻길을 이용해서 가는 것까지는 엄청 저렴한 건 맞는데 결국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해주고 그걸 다시 픽업해오는 그 사이가 어차피 트럭을 이용하게 되고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차를 이용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점들. 그래가지고 이런 무인 기차를 생각하고 있고 디자인도 이렇게
심플하고, 그리고 이 컨테이너 박스를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자동화를 하고, 그리고 최대한 그 재고, 적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축소해서 도시에 근접하게 만들고, 거리가 떨어지면 비효율이 생기니까 돈도 많이 들고, 보관비라든지. 생각보다 오토노머스 트럭이 기차까지,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기차보다 이걸로 그냥 쏠 확률이 더 간편하고 더 빠르고, 그때그때 능동 대응이 되기 때문에 확률이 높지만, 이제 멀리 가는 것만 기차가 담당할 것 같은데, 나름 이런 레일로드도 패러럴즈라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특히 이제 관심 있게 본 게, 이게 스페이스X에서 있던 분들이 나와서 만든 건데, 기차 물류에 있어서도 자동화와 무인화 이런 것들을 혁신을 통해서 굳이 지금 늘어나는 물류에 대비해서 레일로드를 확장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 공간도 덜 확보하고, 안 그러면 역을 계속 시 바깥으로 이사하고 확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혁신해서 여기서도 뒤지지 않게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계속 우리의 이런 기술들은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건 좀 제가 신선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